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오늘 쉬시는 날인데, 그죠? 학원 방학인데,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오늘하고 내일 그 이틀에 걸쳐 가지고 중개사법 이론이랑 그 문제 100문제 예, 풀도록 할 거고요. 그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처음 뵙는 분이 또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 학원이 좀 낯설고 그러실 텐데 그동안에 이제 기존에 우리 김포 수험생분들이 새로 그러니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새로 오셨거나 아니면 오늘 뭐 특방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잘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싸우지 말고, 예, 안내도 좀 해주시고, 안내 뭐 어떤 안내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제 일단 뭐 점심 먹어야 되는데, 예, 식당 뭐 어디 가면 뭐 맛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안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텃세 이렇게 부리지 마시고, 아셨죠? 예, 그래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갖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할 건데, 이론을 좀 먼저 하고 문제를 좀 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날짜가 이제 100일이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초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스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못 적으셨거나 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에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보고 적으셔도 되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주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 보면 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합격하시라고 그냥 염원에 이렇게 사인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 합격 노트 특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달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합격 노트가 원래 8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규 쿼리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정규 쿼리에서 이제 이렇게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주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8주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8시간에 걸쳐가지고 총 진행하는 그런 자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제가 자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촬영을 우리 남자 직원이 하고 있는데 왜 토요일 날 우리 여직원이 촬영하는 직원 알고 계신가요? 우리 전년 합격생, 예, 예, 그 합격생이 요 자료를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예, 그런 자료이니까 뭐랄까 요것만 한 5번 이 정도 보셔도 이론은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미리 다 풀어보셨죠? 아니시구나. 예, 미리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요약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론의 요약. 자, 우리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서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개, 뭐 우리 아시다시피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를 뭐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하죠. 중개의 정의? 중개의 정의 이러면 뭐라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행위를 알선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행위를 알선. 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옛날에 누구부터 했었냐? 객주라고 하는 직업인이 있었어요. 객주에서부터 각어관 각히 집주름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들이 소위 말하면 독립적인 사무실을 하나를 오픈하게 되는데 그 사무실이 이제 소위 복덕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되면서 소개업자, 그리고 이제 중개업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되어지는데 이 중개업자 중에서 이렇게 한 번만 좀 표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시험 제도가 1985년에 있었어요. 1985년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험 제도 이전부터 그러면 누군가가 중개업을 하고 계셨었겠죠.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업자.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시험 제도가 나온 이후에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다 이렇게 이제 갈아탔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합격을 못 하신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이후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하는 종별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법인 형태로 만들게 되면 무슨 개공도 나오게 돼요. 법인인 개공도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중개업자 중에 시험을 이제 합격을 못 하신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당신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탈락했으니까 중개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부칙상의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별을 구분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의 개공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개인인 개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개인인 개공 안에는 자격이 있는 개공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 개공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칙상의 개공은 계속 늘어나는 종별 아니면 줄어드는 종별, 줄어드는 종별이구나,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개제도의 규율 한번 좀 볼 건데, 아주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우리 있을 때 아무나 했어서 이걸 이제 자유영업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가를 받아서 이제 중개업 하다가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지금은 무슨 제입니까? 등록제.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해 주시고, 여기다가 우리 채색도 좀 잡으시고 별표도 한 번만 잡을게요. 현재는 중개업하고 싶으면 뭐 하고 해라? 등록하고 해라.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러면 등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양반이 등록 공인중개사인 개공 안 했으면 개공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양반도 등록을 한 거고, 여기도 등록을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양반도 등록을 한 거고, 왜냐면 개공이니까. 근데 여기는 뭐 없지만 뭐는 한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등록은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등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왜 등록을 시켜줬냐? 기득권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양반들도 뭐는 있는 거예요. 등록증은 있어요. 근데 뭐는 없고 자격증은 없는 거지.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이 자격 취소를 먹지는 않아요. 여기는 뭐는 취소 먹을 수 있어. 등록은 당연히 취소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당연히 등록 취소도 될 수 있고 자격 취소도 될 수 있고, 여기는 법인인 개공은 무슨 취소만 있어요? 등록 취소. 여기는 이제 법인이니까 자격 취소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 법령의 구성 성격이 있는데, 가장 상위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 있는데, 요거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는 뭐 관련한 규칙이냐면 경매 관련한 규칙이다. 이렇게 좀 하나 메모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본 시험에 뭐를 좀 가끔 물어볼 때가 있냐면, 뭐뭐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이게 시행령으로 정하느냐 시행규칙으로 정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시행규칙은 무슨 절차를 물어보면 전부 시행규칙이에요. 그리고 모든 서식을 물어보면 이거 다 뭐다?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시행령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슨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기준, 무슨 기준이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차, 서식, 여기는 무슨 기준. 예를 들자면 등록 기준 같은 거, 등록 기준은 뭘로 정한다? 시행령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에 뭐에 있다? 중간에 있다 해서 중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사법을 적당히 섞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중간법, 혼합법 섞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은 특별법적 지위와 무슨 법적 지위도 있어요. 일반법적 지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법 뭐 이런 지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법에다가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예컨대 우리 중개사법상에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하는데,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냐면 민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민법이 가장 모든 법의 일반법이니까 그 관계만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노마자 2번에 재정 목적이 있는데, 이 재정 목적은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와요. 근데 나온 지가 23회 때 나왔으니까 한번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밑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할 건데 1차 목적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거냐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일일이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업무가 뭐 있는 업무로 바뀌고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고 그리고 부동산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게 됩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군데가 좀 중요해요. 여기 일단 함정 걸릴 수 있고 요 자리에 함정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사실 조심하면 되는데 특별히 조심하실 거는 요 자리죠. 요 자리가 공인중개사라고 넣어야 돼요.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일단 개공 넣으면 안 돼요. 요 자리에. 왜 개공을 넣으면 안 되냐면 개공만 중개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도 중개업무 하죠? 소공도 하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공 등이라고 여기를 주어를 만들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개공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개공 등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중개업무, 중개보조원도 포함되고 중개보조원은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누구만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개공과 소공을 합쳐서. 왜냐하면 개공과 소공이 중개업무를 하니까 이 자리 특별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육성한다고요? 업.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 중개인지 업인지 이런 건.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함정 걸릴 만한 건 없고요. 이 자리 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마자 3번의 용어의 정의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여기는 일단 별을 3개만 좀 잡을게요. 우리 용어는 늘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기세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시험이 기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 시험 1번 문제를 내가 가볍게 이렇게 쉽게 나왔어? 정도로 느끼면서 푸느냐 못 푸느냐 이게 시험의 전체적인 기세로 봤을 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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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1번 문제에서 휘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문제를 내가 딱 봤는데 막 거기서 휘말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내가 이러다가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벌써 기세 싸움에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 끝나는 거지 뭐. 계속 이제 그 당황스럽고 시간도 이제 안배도 못하고. 그래서 1번으로 나올 만한 주제가 뭐예요? 요거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요거는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제하실 거고 용어가 많이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번이 다고 제가 7번, 8번은 그냥 덧붙인 거예요. 6번까지밖에 없으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자, 1번 중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핵심어 한 번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핵심어가 뭐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행위를 알선하는.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 한다? 중개라 한다. 여러분 작년 34회 본 시험에 용어의 정의 중개를 가지고 뭐라고 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냈어요.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중개가 아니야. 다시 못 들으셨네. 다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됐다니까.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OX, X. 그럼 교환하는 행위는 그냥 뭐야? 그냥 교환인 거지. 근데 어떤 말을 꼭 넣어줘야 돼. 알선. 이 알선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중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매하는 행위는 그냥 매매 행위인 거지. 교환하는 행위는 교환하는 행위인 거고, 임대차 하는 행위다 그러면 그냥 임대차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가 된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올해도 1번 문제다 그런 거 낼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 출제위원회 올해 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왜 올해 또 들어갈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작년에 문제를 잘 냈거든.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깔끔했잖아요. 뭐 저기 없이. 그죠? 뭐 복수 정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매매하는 행위 이러면 그냥 그거는 매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뭐예요? 알선.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번 해봅시다. 알선은 뭘 알선하는 거예요? 행위를 알선해요. 근데 이 행위의 이름이 어떤 행위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하는 행위죠. 그러면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죠. 왜냐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을 말하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슨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해요? 사실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행위의 성격은, 중개행위 성격 자체는 무슨 행위다? 이건 사실행위다. 그런데 중개행위의 목적,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는 행위는 무슨 행위고요? 법률행위고. 그래서 위에 줄에 있는 요 정의는 법률 제2조의 정의고, 요 정의는 우리 대법원의 정의예요.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 대법원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법률상의 정의, 이건 대법원의 정의. 자, 그리고 요 일방중개,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일방중개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한쪽의 의뢰만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양쪽의 의뢰가 있는 거를 무슨 중개? 쌍방중개. 무슨 중개도 중개다. 일방중개도 중개다. 아주 잘 나오죠.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된다. 근데 양쪽의 의뢰가 있으면 안 돼? 아니면 있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지. 양쪽의 의뢰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 밖의 권리에는 뭐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이거 잘 나오는 거. 저당권. 네,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우리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도 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최근 시험에 연속적으로 물어보는 게 저당권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전채권, 얘를 자꾸 물어보는데 이 금전채권을 물어보면 우리 중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대신 이 금전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이니까 주고받고 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당권. 이 저당권 설정행위 나오면 중개할 수 있지만 이 말 없이 그냥 금전채권에 개입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를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실 건데, 아직도 이걸 자꾸 이제 혼동해서 질문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를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고, 개공은 등록한 자. 다른 말 붙이면 안 돼. 그냥 등록한 자라고만 붙여야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는 밑줄을 좀 하나만 잡아주세요. 이 법에 의한, 여기다도 별 한번 할게요. 함정 뭐라고 걸죠? 여기다. 외국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얘는 공인중개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법, 당연히 중개사법에 의한 경우입니다. 자, 3번에 중개업 뭐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뭘 좀 받고요. 보수 받고 중개를 뭘로? 업으로 행할 때 이거를 중개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뢰, 보수, 업. 자, 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업이 될 수 있나요? 이걸 우리 무슨 중개라고 그래요? 일방중개. 여기다 별.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만 했대. 실제로 받은 거는 아니고 약속 요구만 했대. 업이다, 업 아니다. 여기도 별. 요것도 아주 잘 나오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도 별. 아주 잘 나오고, 이것도 어쩌다 하는 거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러면 업이다. 무상으로 했다. 그러면 보수 안 받고 있다는 거니까 X. 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러면 이 사람의 본업은 뭐고? 컨설팅 업자. 근데 이 사람이 컨설팅 업에 부수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걸 뭐라고 봐야 돼? 중개
중개업인데 무슨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아주 잘 출제되죠. 무등록 중개업은 당연히 뭐예요? 중개업이지 뭐. 그리고는 처벌을 한다, 처벌 안 한다. 당연히 처벌을 할 거고요. 자, 4번 개공.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무엇한 자라고 정의합니까? 등록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등록하면 개공이에요. 근데 이제 종별이라는 건 개공의 종류를 말하는데 아까 우리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칙 개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법인인 개공이죠. 우리가 될 수 있는 종별 뭐가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 요거 될 수 있죠. 요거. 그죠? 이거는 될 수 있지. 이거는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죠? 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8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될 수가 없고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글자 그대로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전체 채색을 좀 잡아볼게요. 가로에 함정이 잘 걸리거든요. 뭐를 함정을 걸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포함이냐 제외냐 이거 계속 물어보지. 포함이냐 제외냐. 그러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는데 되게 높은 직급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보겠대요? 소공으로 보겠대. 자격이 있으면. 개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보겠다고요? 그냥 소공으로 보겠다. 소공으로 보겠다. 그럼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 사원 또는 임원이. 그럼 없으면 뭐로 보는 거야? 그럼 중개보조원으로 보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포함한다가 맞고 얘가 하는 일은 두 개. 첫째, 중개 무엇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질문. 우리 소공이 거래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이제 중개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6번째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 자, 아닌 자로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 채색 하나만 쳐봐 주시고 별표도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빠지면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이 표현이 빠지면 안 돼요. 꼭 들어가야 되고 해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를 하거나 일반 소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하고 관련되어진 무슨 업무를 보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얘가 좀 용어의 정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제 신설 규정이 많아져가지고 예컨대 우리 중개보조원한테 무슨 의무가 올해 생겼죠? 고지 의무. 그리고 또 개공이 중개보조원을 많이 못 고용하잖아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채용상한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어에서는 얘가 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자,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를 합친 개념이냐면 소공과 중개보조원. 한번 약식으로 적을게요. 자,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이다라고 부른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은 소공으로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도 넓게 보면 뭐에 들어가네? 고용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인의 사원 임원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얘도 책임 있지만 누구도 책임 있어? 법인도. 연대에서. 이해됐죠? 그죠? 법인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자, 8번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등자. 등자가 들어가면 싹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얘가 이렇게 포함될 수 있고 얘가 여기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요. 이건 자격이 있을 때, 요거는 자격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 한번 가보시고 중개 대상물 나왔어요. 중개 대상물. 여기다는 별 하나만 할게요. 본시험 기준 2번 문제로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본시험 기준 2번 문제. 자, 중개 대상물의 판단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으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돈 주고 못 사는 재산이 뭐가 있냐? 행정재산 같은 게 있죠. 자, 우리 행정재산 위에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행정재산의 반대말. 일반재산. 그럼 일반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나요? 예.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반재산은 뭐? 대답을 똑바로 좀 해봐 주세요. 일반재산은 뭐? 거래가 가능한 거, 행정재산은 불가한 거. 이건 알고 계신 결론이고, 제가 이제 차이점을 여쭤봤잖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용도가 없는 거. 용도가 없는 거. 그래서 팔아도 되는 거. 얘는 용도가 있는 거. 그래서 팔 수 없는 거. 예를 들자면 김포시청은 뭐에 들어가? 행정재산. 왜? 시청이라는 용도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구청사가 시청이 낡아가지고 신청사로 옮기면 구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사는 뭐에 들어가요? 일반재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이건 팔아도 되는데 왜 팔아도 되는 거냐면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용도 폐기라 그래요. 자, 법령상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 없으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뭐 선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전채권, 그 다음에 여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금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요거 권리금하고 금전채권은 별 하나씩 좀 해주시고, 최근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무슨 가능성이 꼭 있어야 되냐면 개입 가능성. 개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분묘기지권 같은 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분묘기지권이 대표적인 일신 전속적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개대상물 판단 기준 요 1, 2, 3 중에 한 개 이상을 여러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왼쪽에 중개대상물인 것은 뭐 보시면 아시는 거니까 뭐 생략하고 여기 위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1, 2, 3 중에 하나를 여러분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공유주인 하천은 왜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1, 2, 3 중에 하나. 국공유주인 하천 이랬잖아요. 그러면 1, 2, 3 중에 뭐?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뭐. 왜냐면 이건 용도가 있는 거잖아. 하천은 용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용도? 물이 흘러다녀야 하잖아. 하천을 정의할 때 상시적으로 물이 흘러다니는 곳을 하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다닐 수 없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건 사적인 거래가 될 수 없죠. 대신 사유인 하천은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 거니까? 개인 거니까 해도 되는 부분이고, 자, 바닷가 간석지는 왜 안 돼? 1, 2, 3 중에 규정이 없다도 맞고 사적 거래가 안 돼도 맞고, 그 다음에 개입 가능성이 없다도 맞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돼. 토지가 아닌 걸로. 비토지. 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무엇부터 토지냐 이거야. 갯벌은 토지가 아니에요. 이 간석지는 갯벌이거든요. 갯벌은 토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를 토지로 보는 거야? 뭐를 토지로 볼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인 거예요. 그러면 간석지, 갯벌, 바닷가 이런 거는 뭐로 본다? 바다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아닌 거지. 그죠? 예. 그럼 우리 한강은요? 한강은 토지입니다. 왜 한강은 토지야? 그건 바다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일필 일부에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죠? 요거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필 일부의 매매 교환 저당권을 못 하잖아. 예. 그래서 이거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도는 왜 X? 사적 거래가 안 되지 뭐. 공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도로를 말하고요. 자, 건축물 중에서 정착되지 않은 비정착물. 비정착물은 왜 안 돼? 이동해차가 용이하면 이건 정착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아닌 걸로 봐야 돼? 건축물이 아닌 걸로 봐야 되니까 규정이 없는 거지. 건축물이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당첨권 시험 잘 나오고, 대토권도 잘 나오고, 입주자로 뭐 된 지위, 선정될 지위, 여기 될 자에다가 별.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입주권, 왼쪽 입주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는 될 수 있는 지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증서로 봐야 돼. 당첨권, 대토권,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위 다 대토권. 확정된 지위 아니니까. 자, 나무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나무가 있나요? 나무가? 예, 어떤 나무?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라. 등기된 나무. 근데 그 나무 제외하고 일반적인 나무는, 수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어. 이건 부합물이니까. 이건 다 그런 개념이고, 뭐 종물, 부합물 이런 거는 따로 거래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 왼쪽으로 묶어볼게요. 요거 세 개는 뭐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등기된. 그리고 요거가 등기된 단위로 한 개의 뭘로 본다? 부동산. 요거 부동산이에요. 한 개의 뭐다? 부동산이다. 그러면 얘는 거래를 할 단위가 뭐 된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 등기된 단위로. 그러니까 등기 안 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기된 단위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에서 거래하는 건 안 되겠어. 분리. 등기된 데서 한두 개씩 빼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예외가 이제 뭐냐면 요거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공장재단 중에서 뭐 하나만 딱 떼가지고 공장만 떼서 따로 임대차 할 수 있는데, 그 따로 임대차 하려면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냥은 안 되고, 얘가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동의해야 돼? 저당권자. 예, 저당권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요게 가능하다. 저당권자 동의라고 제가 썼어요. 저당권자 동의. 그러면 공장재단 중에서 공장만의 임대차 가능하다. 자, 이제 밑에 보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그 일필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종에 제한이 없다. 수종이 무슨 뜻? 나무의 종류 이런 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얘는 등기를 한 거니까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고 무엇도 공시할 수 있어요. 저당권도 공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별 한번 해주시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재산의 전부나 일부로 구성할 수 있고 반드시 소유권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소유권도 묶을 수 있지만 예컨대 지상권 같은 권리도 묶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예. 그러면 뭐 가령 200년짜리 지상권 공장재단에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임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부에 등록된 거에 하나여 등기할 수 있다. 원부를 달리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장이 있어야 등기를 하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형태로 만들 건데, 을구는 왜 만들게 되는 거냐면 뭐 만들려고요? 저당권 기재하려고요. 토지 등기부 어디에? 그러면 표제부라는 곳에다가 임목의 뭐를요? 등기 번호. 이걸 같은 말로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줌으로 인해서 기재해줌으로써 그 해당하는 임목이 해당하는 수목이 임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토지 등기부만 보면 지상의 나무가 토지 등기부만 보고 지상의 수목이 임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토지 등기부만 보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왜 알 수 있다? 요 번호가 뜨기 때문에. 요 번호만 뜨면 지상의 수목은 뭐다? 임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소유자는 몰라도 등기 여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는데, 얘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이 을구가 얼마 안에 꼭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사실 뭐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것까지 싹 등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기계, 장비 이거 등기 능력이 없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등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 잡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저당권. 근데 이게 보존 등기하고 얼마 안에 저당권을 안 잡으면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기간이 10개월이야. 그래서 10달, 10개월 이내에 꼭 뭐가 와야 돼? 을구가. 반대로 10달이 넘도록 뭐가 오지 않으면,
을구가 오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등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의미가 없잖아.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할 필요가. 자, 등기가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아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무슨권으로도 묶을 수 있지만 무슨권도 묶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권도 묶을 수 있지만 지상권 같은 거. 요것도 등기 능력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권리를 보면. 그러면 등기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당의 등기부,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 등기가 된다면 무슨 구? 갑구. 얘가 등기가 되면 을구. 그래서 이거를 얘는 갑구, 얘는 을구, 이런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당구 혹은 상당구에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해당구라는 거는 무슨 구 아니면 무슨 구를 말하는 거예요. 갑구 아니면 을구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편입되어지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러면 해당구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그러면 해당구는 을구,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사항란에다가 어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규제된다, 공시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밑에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래요. 반대로 모든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래요. 자, 옆에다 우리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답변하시면 돼.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대. OX. 맞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체크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체크한 거는 뭐에는 해당하지만, 부동산에는 해당하지만 뭐에 아닌 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해마다 2번 문제 이걸 내잖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김포신청. 시장님이 좀 뜨끔하시겠네. 자꾸 김포시청 얘기해서. 그럼 김포시청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행정재산이니까. 네, 그렇지만 김포신청 그 청사가 부동산은 맞잖아요. 그죠? 네, 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별 하나만 잡고 금전채권인 요것만 딱 나오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 예, 다만 금전채권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소비대차 약정을 하면서 뭐를 만약에 설정하는 행위라고 나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나오면 그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별 한번 해주시고, 영업성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개념. 자, 사적 소유인 하천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하천인 거죠.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X예요. 자, 왜 X냐면 하천은 그거 자체가 용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물이 흘러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만 가능하냐면, 일단 하천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내가 하천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가 되면 뭐도 돼? 교환도 되겠지. 하천이랑 다른 뭐 땅이랑 이렇게 교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뭘 할 수 있을까? 하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매매하고 교환하고 저당만 잡을 수 있어요. 뭐는 안 되고? 임대차 이런 건 안 돼. 왜 하천을 가지고 임대차는 하면 안 될까요? 임대차를 한다는 건 용익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천을 용익하면 물이 흘러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가 틀렸습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자, 밑에 법정 중개대상물은 개공만이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O예요. 예, 원칙적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잠깐만, 이거를 법정 중개대상물은 개공만이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있다. 소공은 그러면 중개 안 해요? 아니면 소공은 중개해요? 소공은 하지. 예, 하는데 누구에 소속되어서? 개공에. 예,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그냥 개공에 소속되어서.
소속된 지위에서.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환매권, 유치권 각 별 하나씩 좀 해주시고, 환매권 성립하는 과정에 우리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성립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환매권은 하나의 특약이거든요. 뭐 하면서 환매 특약을 걸어? 매매하면서. 그럼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을 걸잖아요. 통상 그럼 매매 계약에 개입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특약에도 개입할 수 있으니까 성립에 개입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환매권도 계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환매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개입할 수도 있어. 그런데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거는 왜 안 되는 거냐면 형성권이라서요. 자, 유치권이 성립하는 과정. 유치권이 성립하는 과정이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하는 과정은 OX. 왜 X?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하죠. 자, 유치권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유치권 이전. 유치권을 이전하는 거는 이렇게 빼볼게요. 얘는 무슨 계약으로 이전시킬 수 있나요? 예. 무슨 계약? 유치권 이전 계약해도 되는데 그것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좀 고급지게 얘기해 보세요.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뭐 이런 말 쓰지. 예. 원래 이제 이전은 보통 이전 계약 이거는 소유권에만 붙이는 말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전될 때는 양도 양수 이렇게 붙이면 더 좋죠.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마자 5번의 자격제도. 자, 시험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적인 시행권자는 국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험에는 뭐를 잘 물어보냐면 요거 바꿔가지고 출제 되게 잘합니다. 원칙 예외를 바꾸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험은 누구라도 볼 수 있다. 어때요? 예, 그래서 국정 연령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응시 가능자 한번 읽어보시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응시 부자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3사람이 있는데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 미경과자 3년, 그리고 부정행위해서 무효처분을 받으면 그 무효처분일로부터 몇 년? 5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취득자는 뭔 말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 요 3사람만 시험 못 봅니다. 네, 그럼 제가 몇 개 질문을 드려볼 텐데 볼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세요. 외국인인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시험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파산자,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시험 볼 수 있다. 파산 선고자도 개공이 안 되는 거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 이건 한 5초간 생각을 하셔야 돼. 충분히 생각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전후좌우 설명 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험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본인 시험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5초 생각하고 답변하시라 했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왜 있다? 여기 안 들어가니까요. 여기 안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그 개공 안에는 누가 들어가죠? 부칙상의 개공도. 그래서 시험 보는 게 가능합니다. 개공도.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 둘 수 있는 조직이에요? 국토부에. 이건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는 조직. 구성,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에서 몇 명 사이? 7명에서 11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에는 차관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명 있어요. 몇 차관? 1차관, 2차관. 둘 중에 누가 더 높아?
1차관, 선임차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작년에도 그거 나왔는데 위원장이 국장이다 이러면 안 돼. 국장은 위원장이 아니에요. 누가 위원장이라고? 국토부 1차관. 왜 국장은 위원장이 아니고 얘를 시키는 줄 이유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일 생기면 옷 벗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옷은 누가 벗어야 돼? 차관, 네가 옷 벗고 나가야 돼. 일 생기면. 자, 위원은 국장이, 실질적인 권한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국장. 그래서 나머지 위원은 국장이 뭐 하거나, 임명하거나, 위촉의 권한은 전부 국장이 가지고 있어요. 임명은 공무원에게 붙이는 말, 위촉은 민간인에게 붙이는 말. 이것도 34회 때 나왔던 거. 위원 임기는 일단 몇 년이냐면 2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은 없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로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나 부위원장과 서기는 없대. 부위원장하고 서기는 없다. 중요. 근데 지금 위원장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뭐가 하나 남냐면 간사가 남죠. 간사. 그래서 간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직책 중에 위원장과 간사만 있는 거야. 뭐는 없고 부위원장과 서기는 없어요. 자, 시험에 합격자의 결정이 있는데 1차는 매 과목 몇 점 넘겨야 돼요? 40점. 40점 안 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꽈락이라고 얘기하고요. 전과목 평균 몇 점 넘기면 60점 이상 되면 언제나 합격자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개론을 100점을 맞았는데 민법을 20점을 맞았어요.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 60점이에요. 맞죠? 합격, 불합격. 왜? 여기 보면 평균 60점 되는구만. 꽈락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100점이 의미가 없는 거지. 예. 그러면 여기는 몇 점만 맞아도 돼? 80점, 40점 이렇게 맞으면 어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는 만점이 100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나는 민법은 다 맞을 거야. 민법을 다 맞을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시간을 한 70분을 써. 민법에다가. 그리고 합격은 꽉 나오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다가 뭐 민법이든 개론이든 자신 있는 거 먼저 풀 거 아니에요. 푸시다가 요 정도 나오면 몇 점 나오겠구나. 80점 나오겠구나를 딱 느낌이 오면 빨리 넘겨야 돼 이제. 뭘로? 다른 과목으로. 이해됐죠? 그죠? 80점 넘는 게 의미가 없다. 2차는 역시 꽈락 없어야 되고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되면 절대평가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건 1차랑 똑같은데 여기다가 채색을 좀 잡아줄게요. 선발 예정 인원이나 뭐 최소 선발 인원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이거를 예정 인원을 공고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만큼만 뽑겠다는 거니까 무슨 평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상대평가. 그런데 이 상대평가는 몇 차만 그렇다는 거예요. 2차만. 그러면 1차는 상대평가가 애초에 없어. 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1차는 계속해서 그냥 절대평가인 거예요. 2차만 상대평가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이미 다 법을 바꿔가지고 언제든지 가능해요. 질문.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심의 없어도 돼? 심의 거쳐서. 심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공고할 수 있고요. 자격증의 교부, 재교부, 취소 반납은 다 누구한테 한다? 시도가. 자격증 관련한 주요 사항에서 보면 얘 좀 잘 나오는데 자격증은 합격자 공고 먼저 하고 얼마 안에 줘야 돼요? 1개월, 1월 안. 여기다 좀 별 하나 해줘. 의외로 잘 나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도지사가 주죠. 그리고 취소는 이 법이나 형법을 위반해서 뭐 이상 선고받았을 때,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았을 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가 이거를 취소하겠죠. 여기다는 별을 하나만 잡을게요. 나한테 교부한 시도지사는 한 번 정해지면 평생 따라다닌다 아니면 내가 주소지 옮길 때 바뀌기도 한다. 평생. 반납은 취소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반납해야 되냐면 7일. 그리고 또 자격증 교부한 시도에게 반납을 해야 되고요. 재교부는 분실훼손 이런 거 있으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은요, 기재사항을 바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록증은 기재사항 변경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격증은 기재사항을 바꿀 게 없다. 그래서 자격증의 재교부는 분실 훼손밖에 없어요. 기재사항이 바뀔 게, 여기는 이름, 몇 회 합격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뭐 바꿀 게 없습니다. 등록증에서는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등록증에서 기재사항 바꿀 만한 게. 뭐 사무소 소재지도 바꿔야 되고 상호도 바꿔야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인장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뀌기도 하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격 관련한 의무. 자격증은 뭐 하면 안 돼요? 양도 대여하면 안 돼.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양수 대여 받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일명칭,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누가 이걸 사용하면 안 되냐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채색을 한 번만 잡을게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파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인중개사. 왜냐면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만 이 중개사무소, 이거 중개사무소 상호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위험성이 있어서 오인의 위험성이 있으면 다 뭘로 본다? 유사명칭으로 본다. 이 유사명칭에 해당이 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1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가 알선도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알선하는 사람도 뭐에 들어가요? 그 금지 행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들어가고요. 알선한 사람도 몇 년 몇 천의 형벌,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하시겠습니다.